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 정쌤입니다. 와, 제 썸네일을 보고 깜짝 놀라서 들어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을 찍은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인 순간에 갑자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걸 보고 선생님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사실 여름방학이기도 했지만 사회통합 프로그램 2학기 수업이 지난주에 막 끝났고 연구소에서 아직 보조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국어 수업도 하고 있어서 좀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유튜버긴 하지만 유튜브는 제 본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본업을 충실히 한 다음에 취미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유튜브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좀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선생님 언제 영상 업로드 되지? 되게 막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글파크랑도 벌써 거의 3년째 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해서 많은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도 지금까지 많이 달려왔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한글파크랑은 일을 하면서 금요일에도 유튜브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제가 2020년 10월에 학원을 그만두고 202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그니까 6월까지 토픽2 쓰기를 이렇게 그룹 수업으로 4명씩 뭐 5명씩 모아서 온라인에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진짜 많은 학생들을 만났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학생들을 만났고, 그 학생들과 연이 닿아서 학생들이 한국에 오면 같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뭐 시사한국어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토픽2 쓰기를 그룹 수업을 시작을 하고 학생들이 입소문을 많이 내주고 또 좋은 결과를 내서 참 많이 고마워요. 이번에도 6월에 토픽2 쓰기 공부했던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 6급에 합격을 했어요. 3명이나 6급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소식을 알려왔을 때 그 뿌듯함? 기쁨? 그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얻고 한국어 공부에 대한 그 열정이 저한테 더 많은 자극이 되고 더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야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어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한국어 수업도 열심히 하고 논문도 쓰고 세미나 발표도 하고, 그렇게 2022년 상반기를 바쁘고 알차게 보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약간의 좀 슬럼프가 왔어요. 상반기에서 이제 중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개인적인 일로 되게 힘들기도 했고, 그래도 일을 해야 하니까,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하고 시작한 게 이제 운동이었거든요. 막 달리기도 하고 헬스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이 극복을 했어요. 이번에 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첫 번째는 토픽2 쓰기를 이제 온라인에서 계속 수업을 했는데, 사실 쓰기 같은 경우에는 6급을 따고 고급이 있어도 쓰기는 한국 사람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전문적으로 가르쳐주고 첨삭을 해주는 데 있어서 조금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야 돼요. 이 학생들의 글의 스타일이 어떤지 그거를 제가 파악을 하고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가르쳐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1대1 수업도 따로 하고, 또 지금까지 수업들 다 영상으로 만들고 그거를 공유를 하고, 저도 많이 그 공을 들여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이제 쉼 없이 첨삭을 하고 이러는 거에 있어서 조금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는 건 너무 기쁘지만, 사실 저는 뭔가 시험을 위한 공부? 그러니까 뭔가 평가받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제 스타일도 아니에요. 저도 이제 중국에서 오래 살았고 중국 유학하면서 HSK 시험을 수도 없이 봤지만, 시험과 관련된 걸 가르친다는 건 자체가 단기에 빠르게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걸 넘어서 저는 좀 재미있고, 이 토픽 시험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도 많이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르치는 수업 스타일이 잘 맞는 학생들도 있었을 거고 잘 맞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쓰기 수업을 재수강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거를 인연으로 해서 시사 한국어까지 같이 들어주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 한국어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그래도 학생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건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보람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뭔가 저도 모르게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좀 원하는 점수를 얻어서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 그런 것도 있고 어느 순간 쓰기 수업을 하면서 부담으로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제가 토픽2 쓰기 수업을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사 한국어는 저만의 수업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의향은 있지만 토픽2 쓰기는 좀 쉬기로 했어요. 그거는 진짜 뭔가 딱 원하는 목표, 그러니까 단기간에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거랑 저의 그 수업에 대한 철학이랑은 좀 모순되지 않나?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드니까 수업에 대한 부담감도 생기고 사실 선생님이 즐거워야 수업도 재미있고 학생들도 그렇게 느끼고요. 저를 믿고 수업에 잘 따라와주고 열심히 해준 학생들에게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32살이거든요. 32인데 지금 중반으로 가는 길목에 서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MBTI라고 하죠. INFJ예요. 인프제라서 생각도 되게 많고 엄청나게 계획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대학원에 와서도 내가 과연 한국어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되더라고요. 오히려 학원을 나오고 나서 대학원에 다니면서 진짜 안정적이게 지금 돈을 벌고 있고 근데 이게 한 곳에서 제가 수입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수익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안정적으로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행복을, 이 만족감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아직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프리랜서고 한국어 교육하면서 되게 재미있고 너무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 나라의 학생들을 한국에 온 학생들에게 한국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한국어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행복이고 만족으로 다가오거든요. 보람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 일을 하는 건데 어느 순간 좀 회의감이 들었어요. 한국 교육을 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나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렇게 20대 후반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뭐 책도 써보고 뭐 영상도 찍고 인강도 해보고 뭐 개인 수업도 해보고 그룹 수업도 하고 기관 수업도 하고 뭐 출강도 나가보고 이미 해볼 건 다 해본 거예요. 이제는 이 길을 계속 내가 탄탄하게 유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교육을 하면서 나중에 한 10년 후에 외국에 나가서 한국어를 가르쳐 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일단 유학 생활을 짧지 않게 했기 때문에 가족의 소중함,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지금 내 생활에 대한 그런 소중함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한국에 계속 있고 싶은데 한국에서 뭔가 한국 교원으로서 계속 일을 하려면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체력적으로 진짜 힘들어요. 아직 힘든 시기는 아니지만 더 힘들어지기 전에 뭔가 이거 외에 하나 더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내 계획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요. 난 이걸 할 거야. 난 이렇게 꼭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뭐가 되고 싶은지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나는 꼭 유학을 갈 거야. 나는 언젠가 글을 써서 내가 내 책을 낼 거야. 이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유학을 갔고 유학을 가서 난 한국어 선생님이 될 거야. 해서 한국어 선생님이 됐고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나서 이제 난 대학원에 갈 거야. 다 됐어요. 진짜 말하는 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저기 다 말해놓으면 제가 말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사 시험을 봐야겠다. 행정사? 오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행정사가 출입국 업무에 비자 대행을 해주거나 이런 업무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국가시험이 있고, 이 국가시험이 내년에 1차, 2차로 있어서 이 행정사 시험이 보고 싶어졌어요. 한국 교육은 이미 많은 걸 해봤으니까 제가 해보지 못했던 분야에서 한국에 들어온 국내 이주민들을 위한 일을 해보자.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행정사 시험이었어요. 나중에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사무소를 차리지 않더라도 뭔가 비자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게 있거나 좀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꼭 해야겠다 해서 제가 딱 생일날 나에게 주는 선물하고 행정사 강의와 교재를 신청을 했어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시간에 그냥 하자 해요. 예전에는 그냥 고민만 많이 했는데 저는 부딪히기로 했어요. 부딪혀 보니까 힘들어도 그래도 하게 되더라고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면 된다. 일단 해보자. 그래서 길게는 2년 정도 잡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또 하나의 꿈? 목표가 생기니까 약간 우울했던 마음, 슬럼프가 좀 사라졌어요.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진 않지만, 그건 맞아요. 계획대로 되진 않죠. 그래도 계획을 해놓으면 어느 정도는 내가 완성을 해 나가더라고요.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해냈다는 뿌듯함, 성취감. 근데 이거는 해본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도전을 하게 되고 인생을 기대하게 되고, 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건 진짜 멋있는 일이잖아요. 그 멋진 일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찍었는데요. 앞으로는 솔직히 제가 유튜브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부지런한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제 근황을 알려드리고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는 간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고 개강을 하고 좀 많이 바빠지겠지만 또 언젠가 여러분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